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장미색 비강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미색 비강진은 아주 급성의 염증성의 피부 질환인데요. 짧게는 1 내지 2주, 또 대체적으로 한 3, 4주 정도 되면 대부분 치료가 되는데 개 중에는 한 20, 30% 선에서는 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급성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화될 때는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또 고통을 주는 또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미색 비강진에 대해서 좀 정의라든지 발생 원인,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항시 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장미색 비강진 서양의학적 관점과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양의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원인 불명의 급성의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다. 급격하게 발생했다가 또 빨리 호전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급성의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다. 자, 분홍색의 동전 모양의 반점이 생긴다. 전신에서 아니면은 일부분에서 다양한 반점, 홍색의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진 인설성의 발진이 생긴다. 왜 구진은 생기고 왜 인설은 생길까? 자, 이러한 궁금증부터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서양의학적 관점은 원인 불명의 급성의 염증성 질환으로 동전 모양의 반점, 또 구진 인설성, 발진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달리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다. 자, 내 몸은 항시 내 몸속 온도는 37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심부 온도가 항시 37도가 돼줘야 되는데 어떤 원인들, 다양한 요인들이 될 수 있겠죠. 내 삶 속에서 먹거리라든지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이러한 또 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서 세포는 손상을 받거나 세포는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모공을 닫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다 보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열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릴 때 쏠리는 부위에 피부나 조직,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그때 홍반, 구진, 인설을 동반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홍반과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진,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인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홍반성의 구진, 또 인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또 한편에서는 가려움증과 또 만성화될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을 우리가 장미색 비강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왜 홍반성 구진, 구진성 인설, 또 발적, 따가움, 화끈거림, 자, 가려움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왜 발생할까라는 건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명확하게. 자,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서양의학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서양의학적 관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인간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그냥 추정한다라는 거죠. 염증이 생겼으니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저희가 개발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한번 보면 다양한 세포 손상이 그 이전에도 일어났고 또 그
발병 당시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세포 손상으로 인한 심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다라는 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염증이 왜 생겼냐?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이냐? 아니면은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서, 왜 온도가 올라갔느냐?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 심부온도가 낮아지면서 모공이 닫힌 관계 때문에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 증상 하나의 발생 원인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장미색 비강진의 발생 원인을 저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당장 오늘 발생했으면 내일, 어제 어떤 요인들이 개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세포의 손상이나 세포의 기능 저하에 장기간 노출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지금에 와서 발현이 됐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러한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서 내 몸 속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미색 비강진의 발생 기전을 한번 좀 썸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압력, 온도, pH, 전해질, 또 저산소증, 물리, 화학적인 자극, 중금속, 약물, 수술, 환경, 여건, 자,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의해서 이 세포는 손상을 받는 거죠. 자, 세포 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죠. 왜? ATP 합성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자, ATP는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초적인 물질이라 그랬죠. 한 ATP당 우리가 7.3kcal가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ATP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열 에너지를 통해서 근육도 수축 이완을 하는 거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하나의 세포 호흡을 통한 열 에너지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ATP 합성의 장애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심부 온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라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든 체온을 높이려고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시상 하부에서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모공은 손, 발 끝에서부터 먼저 서서히 닫혀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강제적으로 모공을 열려고 하는 행위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려움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한다? 모공이 닫혀서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려고. 수동이죠, 수동. 자, 열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열을 조절해 주는 방법이 가려움증이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쉽게 생각하자고요. 쉽게 이해가 돼야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면 우리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죠. 자,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루트가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위로 열이 쏠리다 보면은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생기죠. 사이토카인, 프로스타글란딘, 아라치도닉 액시드, 자, 혈소판 활성 인자들, 뭐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생기는데 그때 서양의학에서는 이 항염증 약을 써버립니다. 그럼 염증성 매개 물질들은 억제가 될 수가 있고 염증은 진정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법은
바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염증이 생겼다는 소리는 그 조직의 온도가 올라갔다. 자,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자,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자, 그럼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자, 조직의 변형이 뭡니까? 구진이죠.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각질과 각질 세포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바로 그때 각질은 떨어져 나가는 바로 인설각질, 탈락성에, 건조성에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때 홍반, 발진, 따가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과 증상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장미색 비강진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지 않습니까? 자, 장미색 비강진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걸까요? 자, 역으로 추적해보죠. 바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겠다. 자, 낮아져 있는 신부 온도는 올려준다라면 이 장미색 비강진은 더더욱 쉽게 또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면서 그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주신다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장미색 비강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인설과 분홍색의 반점이 생기고 피부 발진, 가려움증이 생긴다. 자, 색소 침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려움증이죠. 이 가려움증만 없어지면 모든 염증성 질환의 50%는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는데요. 자, 가려움증은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혀서 열이 원활하게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이 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더더욱 열이 방출이 안 된다. 자,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모공을 여는 행위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전구 증상으로 두통, 근태감, 식욕 부진, 구역감, 발열, 관절통, 자, 림프절의 종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전구 증상을 봐도 저는 바로 이때 신부 온도가 상당히 내려가는 그러한 시기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모공이 닫히게 되고 순간적으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열 에너지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바로 그때 급격하게 그 열 에너지가 발생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데 그때 만약 입이나 귀로 열이 확 쏠린다라면 그쪽에다가 체온계를 확 잽니다. 그러면은 발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열이 생긴 이유는 순간적으로 모공을 닫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발열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 열 에너지는 아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라고 그랬죠.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립니다. 그때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순간적으로 신부 온도가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순간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신부 온도가 그때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신부 온도가 올라갈 때 식욕 부진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모공은 손발 끝에서 닫히게 되고 그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립니다. 바로 그때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위장에서 위로 열이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구역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증상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왜 정확하게 장미색 비강진이 발생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치료 원칙을 세울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장미색 비강진에 대한 궁금증 풀인데요. 피부가 왜 발진, 홍반이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가 내려갔다. 모공이 닫히게 되는 거죠.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린다. 그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릴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바로 홍반, 홍조, 발진, 따가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싸우는 과정 속에서 발진 홍반이 생긴 게 아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부위에 증상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구진성 인설은 왜 생기느냐? 왜 조직은 변형이 되면서 구진이 생겼고 인설은 왜 생기느냐라는 건데 이때 모공이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다칠 때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감소하게 된다. 자, 모공이 다치면은 각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때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고 그때 건조성 및 탈락성의 증상이 발생해서 인설과 각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표면 장력은 약화된다 그랬죠. 자, 그럼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오고 그때 응력은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진이 발생한다. 자, 구진성 인설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려움증은 왜 생기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모공이 다쳐서 열 방출이 곤란해져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요거 좀 중요한데요. 보시죠. 자, 생리 전후 및 저녁의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가려움증도 더 심해지고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도 더 심해지는데 바로 그때 생리 전후, 저녁에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시간대고. 그래서 피부 온도가 더 상승이 되니까 대체적인 염증의 증상, 가려움증의 증상은 더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셰프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장미색 비강진을 설명드려 보니까 또 쉽죠. 자, 차근차근 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의 애들이 설명을 듣더라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과학적이고 이해가 쉬운 학문으로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질병을 어렵게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질병이 생겼는지 또 이러한 하나하나의 증상들은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 질병의 근본적인 발생의 원리 또 치료 방법 또 치료 원칙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자라는 거죠. 장미색 비강진의 3대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염증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모공이 열릴 때 가려움증이 없어지겠죠. 열 에너지는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고요.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올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상하부에서 당연히 체열의 방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공을 열게 되고 그때 땀의 분비는 많아지겠죠.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 열 에너지는 빼앗길 때 액체가 되기 때문에 피부 온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모공이 열리면서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유일한 방식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또 이게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장미색 비강진의 3대 치료 원칙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미색 비강진 치료 시 주의사항 바로 이 세 가지 치료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공을 열어야 되는데 모공을 닫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 피부 온도는 낮춰서 염증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심부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확 억제를 시켜서 증상을 빨리 치료한다고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낮추는 그러한 약물의 복용도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속 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고 내 옷차림 하나, 내 방 안의 온도도 내 몸속 온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한의원에 내원하실 경우 좀 더 구체적인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미색 비강진 치료를 위한 4대 요법인데요. 이 네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주는 그 원칙 하에서 치료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이 약물요법인데요. 한약재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찬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온중산안지제가 있고요. 발한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염증과 가려움증을 또 치료해주는 약재. 청열해독지제는 당연히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재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효능이 있는 다양한 약재들을 복합 처방을 해서 치료 처방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수백만 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효능은 거의 검증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등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더 신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신다라면, 치료를 해주신다라면 이 장미식 비강진 결코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임상을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장미식 비강진은 거의 98% 이상 완치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내 몸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 하에서 치료를 하신다라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